상속세를 절세하려면 효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증여 신고 안 하고 받은 계좌이체가 있다. 네.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네. 돈을 그냥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하셔라.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동산영역 부동수다. 오늘 또 쪽집게 가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문가님을 모셨을까요? 네, 세무 관련된 전문가님 중에서 요즘 한참 핫하신 분이시죠? 세무사 자격증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계시는데 요즘 인기가 최고이십니다. 15만 뷰를 네. 저희 채널에서도 달성해 주셨는데 예, 공쌤TV의 공창규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예, 그동안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왜 8개월 만에 여기를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주시게 되셨나요? 최근에 이제 상속세나 네네. 증여세 때문에 좀 골치 아프신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예. 제가 이제 최근에 네네. 이 국세청도 모르는 네. 상속증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써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출간되었어요. 정말 상속, 네. 증여 이거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부동산하고 저희가 또 이런 걸로 돈을 벌다 보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돼 있고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이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니까 네. 대부분의 분들이 상속 증여를 궁금해 하시는데 네. 참 필요한 정보 저희 채널에서 정말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위해서 써주신 건 아니겠지만 예.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 예.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부자들만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게 이 상속세, 증여세인데 이 절세 노하우를 따로 배워보는 시간을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여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임종하시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네. 책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네네. 현장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이제 뭐 상속세 절세 방법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 책에 제 모든 노하우나 그런 것을 다 담았지만은 네. 또 이제 뭐 오늘 우리 이제 또 동산이 형이 네.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 네. 제가 또 팁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네네.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 일단 이제 상속세가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발생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사실 이 상속세 절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네네. 이 상속세가 절세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일단 제가 이제 한 2가지 정도 제가 좀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말인데 효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네네. 아니, 마음적으로는 당연히 효도를 해야죠. 네. 사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준비하는 것만 해도 약간 마음이 상하실까봐 걱정되긴 해요. 아마 자식 생각하는 마음에 해주실 것이고 우리도 네. 준비해야 되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일단 물질적으로는 효도를 하면 안 된다.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네네. 금융재산은 없으세요. 네. 금융재산 없으신데 그냥 이제 부동산 한 채만 있으신 거예요. 네네. 고가의 부동산만. 네네. 그러신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생활할 돈은 없잖아요. 네네. 재산은 많지만 네네. 생활할 돈은 없어서 그럼 자녀들이 그 부모님 생활비나 네. 아니 부모님 아프시면 병원비나 네네네. 이런 거 다 자녀들이 부담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네.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 대신에 생활비, 병원비 부담한 거를 이 상속세에서는 전혀 그 제외를 해주지 않아요.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이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없다. 그래서 이 상속세 절세 효과를 하려면은 이 부모님한테 내가 돈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도 드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그럼 뭐 어떡하는 거야? 돈도 네. 예금이 없으신데. 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네네.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라. 그럼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이제 부모님이 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이제 뭐 생활비나 병원비를 쓰시고 그럼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주택연금 받은 것은 이것은 이제 금융 부채가 돼요. 부채가 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서 제외를 해요. 아, 금융부채로 담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택연금 활용하시면은 이 상속세 절세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주택연금도 이게 또 가입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네. 그 가입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자녀가 부모님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리는 거죠. 아, 차용증 쓰고. 네, 돈을 그냥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상속 부채가 되잖아요. 그럼 상속 재산에서 이 부채를 빼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꾸는데 그렇죠. 근데 부자들은 거꾸로 이렇게 부동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또 전략이 필요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의외로 진짜로 이런 분들 많으세요. 어. 예, 의외로 이제 부모님이 갖고 계신 부동산이 원래 부자가 아니신데 네. 부동산만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 재산은 없으시고. 아,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꽤 많죠. 네. 근데 이분들 상속세 다 내야 되니까 아. 어쨌든 이제 절세를 하시려면 아. 부모님한테 차용증을 쓰고 사실 이게 좀 이게 우리 그 어떤 정서에 맞진 않는데 네네. 예, 어쨌든 절세를 하시려면은 좀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드리는 걸로 하셔라. 일단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약간 부담부증형하고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네네.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계좌이체를 받았어요. 예, 예. 증여를 받은 거예요. 쉽게 아, 말해서 증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걸 증여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예, 네네. 받았는데 안 에이, 했어요? 뭐 이거 뭐 걸리겠어. 뭐 국세청에서 이거 뭐 알겠어. 할 일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상속세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이 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 나오면은 이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다 조사를 해요. 무섭네요. 네, 그럼 부모 자식 간에 이 계좌이체 받은 거 다 나오잖아요. 음. 과거에 내가 부모님한테 계좌이체 받고 증여 신고 안 한 게 있다. 그럼 이거 당연히 세금 내야죠. 네네. 근데 세금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당시에 신고 안 했잖아요. 내가. 네. 그래서 가산세까지 내야 돼요. 근데 이 가산세가 굉장히 무섭다. 그렇더라고요. 예, 가산세가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한테 9년 전에 이제 뭐 5억을 증여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고를 안 했어요. 네. 안 걸릴 줄 네. 알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네네. 그럼 이때 이제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어떻게 되냐? 5억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8천만 원 나오거든요. 네네. 일단 이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 플러스 가산세가 일단 무신고 가산세. 네. 내가 무신고 했으니까 20%. 어머. 오. 20%. 뭐 이것까지 괜찮아요. 예. 문제는 네. 이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네. 내가 9년 전에 세금을 내야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서야 냈으니까 네. 이자가 붙겠죠. 네네. 그래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있어요.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이 납부지연 가산세 연 이자율이 네네. 8%예요. 8%. 와, 그게 대단 날수로 해서 따져보면 결국 8%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 8%니까 네. 9년이면 72%인 거예요. 8 야. 곱하기 9하면. 그러니까 이거 거의 가산세가 20% 더하기 70%면은 뭐 거의 그렇죠. 더블이네요. 더블. 아. 그러니까 2배로 무섭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증여 신고 안 하고 받은 계좌이체가 있다. 네.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네. 부모님 그 계좌로 돌려주셔야 된다. 그럼 이건 이제 부모님한테 돌려줬으니까 증여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꼭 돌려주셔라. 네. 내가 증여 신고를 안 했다면 그래야 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가산세만 피해도 이게 사실 엄청난 거죠. 예. 예. 꿀팁이네요.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려받을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부자 세금이란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찐 부자들만 냈던 세금이 상속세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네네. 이 상세를 납부하시는 인원이 연간 2만 명까지 늘었고 그러니까 연간 2만 명이니까 뭐 이제는 이게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죠. 부자의 의미가 바뀐 거일 수도 있나요? 부자가 뭐 늘어났다든지 제가 봤을 땐 그렇다기보다는 네네. 그 이 상속 공제가 네네. 이게 변함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아. 이 지금 우리가 상속 공제가 5억까지는 공제가 돼요. 아.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이 상속 재산이 5억 이하다. 그럼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아. 안 나오는데 이 상속 공제가 97년부터 그대로예요. 97년에도 이 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강남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4억이잖아요. 네네네네. 5억 이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상속세가 안 나왔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
지금 뭐 2억으로 지방 아파트도 못 사잖아요. 네네네네. 웬만한 뭐 부동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다 5억이 넘죠. 넘죠. 뭐 5억이 뭐예요? 아파트는 예, 참. 뭐 거의 뭐 10억 이상 네.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의미가 바뀌었다고 제 생각에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자라기보다는 어. 이게 우리가 이제 97년부터 네. 물가 상승률은 매년 꾸준하게 네. 올라왔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상속 공제는 네네네. 상속 공제도 올라야 되는데 네네네. 97년부터 5억으로 쭉 지금까지 그대로니까 문제가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부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이제 서민들도 상속세를 내야 되게 생겼다.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예, 예, 내가 예. 진짜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올라서 이렇게 된 건데 상속 공제도 인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법이 변경이 안 됐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열받아요. 주는 것도 없으면서 뺏기만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꼴랑 아이들 뭐 전세 보증금 줄 만한 돈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5억이 지금. 네. 근데 거기서 또 상속세를 낸다고 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담이 커지니까 네. 사람들이 이 상속세 좀 인하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터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이제 예. 보는 건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상속세가 이제 개정이 됐어요. 유상취득세가 도대체 뭔가요? 일단은 네네. 그래서 이게 상속세가 바뀌게 되는 이유가 예. 이 부담이 크니까 예. 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려고 바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이 상속세보다 유산취득세가 네. 세금이 더 적게 나오겠죠. 어. 당연하겠죠. 그거는 뭐 돈 예. 많이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도 많은데. 예. 그래서 유산취득세가 더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현재 이제 상속세 제도는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상속 재산에다가 그냥 상속세율을 과세를 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상속 재산이 30억이다.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이면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반을 내야 돼요. 네네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은 네네. 형제들이 많잖아요. 예. 그 각자 형제들이 자기들이 가져가는 상속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들었다. 이게 나눠서 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상속 재산에다가 네. 일괄적으로 세금을 과세를 하니까 네. 이 상속 세율이 높게 적용된단 말이죠. 예, 예, 예. 근데 유산취득세로 되면은 이 상속 재산이 나눠지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30억 상속 재산인데 뭐 자녀가 뭐 5명이다. 그럼 5명에서 이제 뭐 6억씩 나눠 가졌다. 그럼 6억에 대한 이 상속세율은 한 40%, 30% 낮아지거든요. 아, 50%에서 일단 낮아지니까 혜택을 보네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아까 우리가 상속공제가 5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마다 각자 5억씩.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30억에서 자녀가 5명이라서 6억씩 받았다. 받았는데 그럼 5억 공제하고 그럼 1억에 대한 1억에 대해서 각자 1,000만 원씩만 내면 끝. 오, 좋네요.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네, 좋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입이 되면은 네. 물론 이제 뭐 그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뭐 이 절세 효과가 좀 적겠지만은 상속인 자녀가 많다면 절세 효과가 굉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이 유산취득세 도입이 100% 확정된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유산취득세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 아. 그래서 이 시행 시기가 2028년부터고 일단은 예,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 정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재산 있잖아요. 네. 금융재산에 대해서 상속 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완전 아니 피디님 이거 아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금융재산을 하는 거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포괄하셔야 되는 그 팁입니다.